게임 리터러시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이규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게임은 어떻게 즐겨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을 왜 해? 공부해야지. 또는 게임은 조금만 하고 공부를 많이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을 어떻게 즐겨야 되고 또 어떤 게임이 좋은 게임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뭐 깊이 있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이러기 어렵다는 점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잘 즐길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고민하면서 게임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게임 수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가지는 의문점이 굳이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 아이들이 가능하면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수업 시간에 또는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를 보면 10대들 중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자들이 90% 이상,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96% 이상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그리고 가장 집중도 있게 하는 미디어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게임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이제는 피해야 될 때다.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그 30대 30대까지 보시면은 10대, 20대, 30대까지는 게임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게임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게임을 접했던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에만 게임을 잠깐 하고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점점점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하나의 사실은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과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해 본 연구가 있는데요.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봤더니 사람, 유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게임이 재미없다 또는 재미있다. 요즘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반면에 게임을 하지 않는 이용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많은 게 뭐 남편, 이혼, 아이, 뭐 육아 뭐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게임을 하는 연령대들이 이제 30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결혼 생활의 문제점으로 이제 게임이 대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결혼을 위해서 남학생들이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소양 교육 중에 하나가 게임 교육이다 하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전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을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떻게 게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떤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갈까. 기존에는 부모들은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 게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게임을 잘 즐기는 부모 또는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부모를 본 아이들은 게임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게임은 문화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많이, 즉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게임이 어떤 건지, 좋은 게임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 뭐 알아야 돼? 그리고 또 게임에서 매너를 지켜야 돼? 게임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게임인데 욕하면 어때? 게임인데 다른 사람한테 막 장난치고 이러면 어때? 이러다 보니까 게임 속 공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이런 공간처럼 마치 그 아무한테도 터치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런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공간처럼 점점점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성과 폭력성의 관점에서만 게임은 하지 않아야 될 것, 최대한 적게 하면 좋은 것, 게임 말고 다른 여가 생활을 하면 더 좋은 것, 이런 식의 인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서 이제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게임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험에서도 아실 겁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게임 좀 그만하라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하고 게임을 그만한다거나 아니면 뭐 30분만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30분만 게임하고 바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게임은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어떻게 발견해야 우리가 게임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고민한 결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 그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고 넘어가는 것들도 시인이 깊이 있게 관찰함으로써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그 문보영 시인이 쓴 시집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은 제목이 게임 제목과 똑같은데요. 이 시인이 실제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느꼈던 감정들, 뭐 관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바탕으로 그 하나의 시집으로 엮어서 낸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재미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속에 인간의 삶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관찰할 때 어떤 삶의 의미도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게임을 아이들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다뤄주고 따로 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 속 게임이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게임인데요. 일종의 놀이공원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게임에 대해서 나누는 주제들이 대부분 게임 너 했니? 안 했니? 뭐 몇 시간 했어? 그럼 이제 많이 했네. 그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뭐 다른 일 해,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3시간, 매일 3시간 하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매일 한 1시간씩만 즐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얼마나 하느냐만 본다면 우리는 그 게임을 1시간만 즐기는 학생이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그 내가 놀이공원을 만들 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놀이공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놀이공원에 와서 비용을 지불하고 롤러코스터를 이용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더 멋진 놀이공원을 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인데 이 롤러코스터를 잘못 만든 설계를 하면 이 롤러코스터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요. 또는 롤러코스터가 심한 경우는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 내 놀이공원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져서 손님들이 이제 끊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씩은 이 롤러코스터가 추락하는 아예 그냥 끊겨버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 우리 아이가 뭐 롤러코스터를 만드는데 그렇게 뭐 추락하는 롤러코스터를 만든다. 이게 위험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할 때마다 매번 추락하는 롤러코스터만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지
그리고 이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즐기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살펴보는 것이 이 게임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사들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적당한 시간에서 필요한 만큼만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성 또는 사행성으로부터 그 안전하게 게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제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게임을 다루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게임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또 세상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두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자기 조절과 안전한 게임 이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서 게임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누면 그 일단은 아이들에게 게이머로서 인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교사는 게이머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게이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서툰 게이머다. 나는 게임에 즐길 수는 있지만 너희들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더 잘 알지 못하는 지점도 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서툰 게이머일 수도 있고 수준 높은 게이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수준 높은 게이머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수준 높은 게이머가 되려면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할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라는 바를 다른 표현을 바꿔보면 게임을 고르는 안목을 아이들이 갖추게끔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래서 상업성이 그 적절한지, 그다음에 이 게임에서 몰입을 유도하는 장치가 적절한지, 그다음에 이 게임에서 재현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 성고정관념을 굉장히 많이 그 재현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캐릭터들은 뭐 노출이 심하게 만든다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조절 능력과 가장 관련된 게 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1분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인지 1시간이 소요되는 게임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나에게 현재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게임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런 안목을 아이들과 함께 배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을 이용하는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들 아이들도 그 게임을 하면서 다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불쾌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게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게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른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공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을 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게임을 즐기고 그 게임은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게임을 즐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알면 이 아이가 왜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는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소에서 게임을 재미있게 느끼는지, 그다음에 게임 속에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질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게임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게이머 프로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즐기는데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즐기는지, 그다음에 현금 결제는 어느 정도 해봤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레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임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재미를 느끼는지, 아니면 킬러형,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는지, 아니면 게임을 잘해가지고 높은 수준을
도달하는 것을 즐기는지, 아니면 게임 속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이런 식으로 그 게임 플레이 유형을 나눴을 때 사실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마다 내가 게임 플레이 유형도 다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즐기고 있는 게임에서 어떤 유형을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왜 그런 유형으로 게임을 즐기는지, 그다음에 다른 유형의 게이머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관계 맺고 내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그런 것들도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게이머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에서 분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알기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활동을 정리하면, 게임을 안 하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각각이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구나, 그다음에 유형을 좀 구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분류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관계 형성에 있어서, 게임을 많이 즐기는 아이들과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시간, 1분짜리 게임이냐, 5분짜리 게임이냐, 1시간짜리 게임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조절 능력과 관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밥 먹을 시간이 됐을 때, 지금 밥 차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럼 어떤 게임을 실행해야 되느냐. 1시간짜리 게임을 실행해 버리면은 결국은 빨리 밥 먹어야지 뭐 하느냐. 그다음에 아이 돌봐야지 왜 게임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게임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 그러려면은 이 게임을 분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임들이 플레이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른 입장에서는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가 지금 시간을 보통 많이 정하시는데요. 하루에 30분만 게임해라라고 했을 때, 아이가 주로 즐기는 게임이 1시간짜리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영화를 매일 20분씩 30분씩 끊어서 봐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느냐에 맞춰서 이런 게임을 분류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계 형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뭐 게임이 무료인지, 그다음 부분 유료화인지, 아니면 한번 결제하면은 무료로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무료가 좋은 게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게임이라 할 수 있는 게, 무료 게임의 위험성이 뭐냐면 광고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광고들이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들, 사행성 게임들의 광고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료 게임보다는 부분 유료화 게임이라든지 유료 게임들, 그러니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을 이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게임도 이 지점도 비용도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비용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식하는 지점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승리를 하려면 운의 요소가 작용하는지, 아니면 게임 실력이 작용하는지, 아니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두뇌를 써야 하는지. 그래서 아이가 하는 게임이 플레이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현금 결제 유도는 높고, 그다음에 운의 요소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게임일 수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주로 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사행성 게임에 가까운 게임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게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가장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 사례는 특히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게임 잡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하고 성찰한 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이 만든 작품인 거고요. 그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게임 잡지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미지를 바꾸고 텍스트만 바꿔서 한 편의 게임 잡지를 완성하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시나 아니면 실제 게임 잡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게임에 대한 다른 콘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해서 읽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 수가 있다,
또 일반적인 논설문이나 이런 글쓰기는 싫어하는 아이들, 기사 쓰기도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거리가 이미 아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어내기를 연습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점일 정도로 게임에 대해서 아이들이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하나의 게임을 두고 각자 자기가 비평가 입장에서 이 게임은 평점이 몇 점이다. 그리고 이런 요소가 재미있고 이런 요소가 별로이다. 문제적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게임을 나눠보게 되면은 이 하나의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구나. 그다음에 이 게임은 내가 몰랐던 이런 재미 요소가 있구나. 이 게임은 내가 몰랐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인식 능력, 비판적인 능력을 자연스럽게 이제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 안에서 이 모둠에서는 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 다른 모둠은 어떻게 평가를 했고, 이런 식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임 후속편 제작인데요. 가장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드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하고, 이 게임을 제약 조건에 맞춰서 2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시간을 줄이자. 그러니까 5분짜리 게임 또는 1분짜리 게임을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규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그다음에 또는 이 게임을 부분 유료화로 바꿔보자. 뭐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유료 결제를 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 유료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다음에 교육용 게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후속편을 만들고 다른 모든 아이들이 와서 베타 테스터가 돼서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하면 게임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그다음에 게임의 규칙을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게임이 기존에 재미있었던 요소가 이렇게 틀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부족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요게 나와 있는 3가지 책들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